독해 능력도 좋고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베이스도 튼튼한데 유달리 학교 시험만 보면 자잘한 실수로 인해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해서 이런 학생들은 사실 문법이 약한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고 소위 상위권을 가려내는 변별력 있는 문제일까요? 중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탑5. 올해부터 많은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변경되면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당장 2학기부터 학교에서 출제하는 지필평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애 처음으로 성적이 산출되는 학교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아마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나 지켜보는 학부모님들이나 기대 반, 걱정 반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 영상은 아직 학교 지필 시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중1 학생들과 학부모분들께 중학교 영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2, 3학년 학생 중에서 독해 능력도 좋고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베이스도 튼튼한데 유달리 학교 시험만 보면 자잘한 실수로 인해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해서 의기소침해하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이런 학생들에게 반복되는 실수를 극복하고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 방법이 필요한지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학교 시험은 대체로 70%의 기본 문제와 30%의 심화 문제로 출제되는데요. 이러한 30%의 심화 문제가 결국 상위권 학생들을 구별해내는 변별력 있는 문제 역할을 하게 돼요. 변별력이 있는 문제란 오답률이 높은 문제로 쉽게 말해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고 소위 상위권을 가려내는 변별력 있는 문제일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중학교 시험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상위 5개를 먼저 꼽아 보도록 할게요. 중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탑5. 먼저 어휘입니다. 어휘는 어휘 문제인데요.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거나 혹은 영영풀이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4위는 선택지가 영어로 제시되는 문제입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라던가 혹은 글의 제목이나 주제를 묻는 문제인데 선택지가 아무래도 영어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중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탑5 3위는 영어 의문문 선다형 문제입니다. 지문이나 혹은 대화문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은 또는 없는 질문은 자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영어 의문문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척 까다로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2위는 순수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상 틀린 문장의 개수는 자 이렇게 개수를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어법 지식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척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중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1위는 문장 쓰기 서술형 문제 유형입니다. 서술형 문제는 배점도 높고 또 어법에 맞게 완전한 문장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오답 처리가 되는 고난도 문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문제 유형이 바로 중학생들이 학교 내신 시험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변별력을 좌우하는 30%의 심화 문제로 출제가 되고 또 70점대 중위권 학생과 90점 이상 상위권 학생을 가르는 문제도 바로 이런 5가지 문제 유형 속에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위에서 언급한 5가지 문제 유형 중에서 우선 어휘 문제와 선택지가 영어로 제시되는 문제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나머지 유형들도 곧바로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자, 그럼 중학생들이 이런 문제 유형들을 왜 어렵게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고 공부해야 하는지와 문제풀이 스킬까지 실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들도 수월하게 끼울 수 있겠죠. 중학교 시험에서 어휘 문제는 이런 첫 단추 같은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 시험에서 어휘 문제는 1, 2번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첫 문제이다 보니 아무래도 긴장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고 그래서 더욱 어렵게 느껴지게 되죠.
1, 2번 문제부터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 이후 문제 풀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어휘 문제에서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와 영영풀이 문제입니다.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는요, 두 단어를 짝지은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실제 중학교에서 출제한 기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두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의미와 구체적 사례로 연결되어 있어요. 선택지를 보면 맛, 달콤한, 날씨, 맑은, 직업, 엔지니어, 기온, 추운. 자, 앞에 있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이고 뒤에 있는 단어는 그 의미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구체적 사례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2번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을 볼게요. 보기에서 제시된 두 단어 관계를 보면 바로 반의어 관계임을 알 수 있어요. 반의어와 동의어 관계를 묻는 문제예요. 보기의 관계가 same, different, 반의어 관계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선택지들은 전부 동의어 관계로 짝지어져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는 품사와 파생어 관계를 묻는 문제예요. 선택지 2번부터 5번까지는 명사, 형용사 관계이지만 1번은 동사, 형용사 관계이므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처럼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묻는 질문은 그 관계성이 무엇인지 우선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관계성이 의미에 따른 관계인지 아니면 품사에 따른 관계인지 아니면 동의어와 반의어 관계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이렇게 관계성을 묻는 어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 방법이 필요할까요? 평소 단어를 외울 때 동의어, 반의어도 함께 좀 살펴보시고 무엇보다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품사까지도 정확히 숙지하는 평소 암기 습관이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학원이나 학교에서 과제로 내준 단어들을 암기할 때 품사는 무시하고 단어의 의미만을 암기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데 이제부터라도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품사까지 정확히 암기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해요. 예를 들어 beautiful 이라는 단어를 암기할 때 어떤 학생들은 아름답다 라는 의미만으로 암기를 해요. 그러면 어법 문제에서 you beautiful 이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왜 틀렸는지를 몰라요. beautiful 이라는 단어는 엄연히 형용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동사가 하는 서술어 기능을 하지 못해요. 이런 품사적 특징을 무시하고 그저 의미만을 외우기 때문에 문법이나 서술형 문제에서 자꾸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사실 문법이 약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어휘력이 약한 거예요. 어휘력이 약한 이유는 잘못된 암기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부터라도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품사까지도 정확히 외우고 단어장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반의어나 동의어 그리고 파생어도 무시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단어의 관계를 묻는 문제와 더불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어휘 문제 유형인 영영풀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먼저 실제 학교에서 출제한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 문제는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이 실제 치른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문제예요. 전형적인 영영풀이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영풀이가 올바른 정답은 5번이에요. 다른 오답들을 살펴보면 1번은 원래 more가 들어갈 자리에 less라는 정반대의 단어로 바꿔놓았고 2번은 after를 before로 3번은 down disappear를 up appear로 바꿔놓았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듯 영영풀이 문제는 단어 하나만 살짝 바꿔놓음으로써 오답을 만들어내므로 시험 시간에 집중해서 꼼꼼하게 선택지를 읽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영영풀이 유형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강남 지역 중학교 1학년 기출 문제인데요. 위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어휘도 또 알아야 하고요. 또 그 어휘의 영영풀이도 알아야 돼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3번, 4번인데요. 4번 선택지를 보면 ears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eyes라는 단어로 살짝 바꿔놓음으로써 오답을 유도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듯 영영풀이 문제는 선택지의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영영풀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 단어의 영영풀이를 완전히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키워드 중심으로 각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두는 것으로 충분해요.
자, 예를 들어서 culture라는 단어의 영영풀이는 the way of life of a particular people or group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이때 이걸 다 외울 게 아니라 the way of life 정도를 키워드로 기억해 두면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 영영풀이가 to 부정사로 시작이 되면 그 단어는 품사가 동사인 단어예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기출문제를 다시 보면 jog라는 단어는 조깅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영영풀이가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됨을 알 수 있어요. 자, 영영풀이 문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영풀이 문제는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고요. 거듭 강조하지만 단어 하나만 살짝 바꿔서 오답을 유도하니까 시험 현장에서 선택지 하나하나를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학생들은 대체로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어려워해요. 출제되는 지문이야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거의 외우다시피 복습하여 시험에 임하면 되지만 사실 영어 선택지는 출제하신 학교 선생님이 직접 영작한 문장들이에요. 따라서 시험 현장에서 학생 스스로 직접 독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해요. 즉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영어에 대한 베이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이렇게 선택지가 영어로 된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일치불일치, 즉 TF 문제예요. 자, 그럼 직접 기출문제를 통해서 TF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문제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본문을 출제 지문으로 하고 있어요. 지문을 읽고 일치하지 않는 선택지를 찾는 문제예요. 일치하지 않는 선택지는 바로 5번이에요. 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파크 매니저를 폴리스 오피서로 살짝 바꿔놓아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게끔 만들었어요. 출제자 선생님이 대단히 어려운 어휘나 문법 지식을 활용하여 선택지를 만들지는 않아요. 중학교 1학년은 1학년 수준에 맞는 또 3학년은 3학년 수준에 맞는 그러한 선택지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영어로 된 선택지를 직접 독해해야 한다고 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일치 불일치 문제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학년 교과서에 있는 대화문인데요. 교과서 지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화문에서도 일치 불일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인데 오답, 즉 일치하지 않는 선택지를 살펴보면 1번은 sunny 대신에 cloudy를, 3번은 shorts 대신에 socks를, 그리고 5번은 school trip 대신에 shopping으로 단어 하나를 바꿔서 일치하지 않는 오답으로 만들었어요. 자, 일치불일치 즉 TF 문제는 이처럼 단어 한두 개를 혼동어이나 비슷한 철자의 다른 단어로 살짝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문제를 빨리 풀겠다는 생각으로 덤벙거리거나 서두르게 되면 틀리게 될 확률이 커져요. 그렇게 틀리고 나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 내가 이걸 왜 틀렸지? 라고 억울해해도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자, 이런 TF 문제는 대체로 교과서 내에 있는 지문이나 대화문을 보기로 하여 출제되므로 그냥 교과서 지문을 다 외워버리면 간단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교과서 내용을 아예 조금 변형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일치불일치 문제를 풀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기억은 쉽게 왜곡될 수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 지문이 얼마든지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치불일치 문제, 즉 TF 문제는 각 선택지의 일치불일치 여부를 반드시 시험 현장에서 보기로 나온 지문과 하나하나 대조하여 검증해 나가면서 풀어야 해요. 또 때로는 문제를 잘못 읽어서 거꾸로 생각하여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실수는 아무래도 아직 지필평가가 익숙하지 않은 1, 2학년 학생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예요. 가령 일치하는 것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잘못 보고 반대로 생각해서 문제를 놓치는 경우예요. 자,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아래 문제에서 문제가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것이라면 문제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하세요. 반대로 문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이라면 문제 옆에 가위표를 표시하면 돼요. 그리고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읽고
보기 지문과 일일이 대조해서 일치하면 선택지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또 불일치하면 가위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 옆에 표시와 일치하는 선택지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끝이에요. 선택지가 영어로 된 문제 유형 중 두 번째는 제목 추론 문제예요. 자, 예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문제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예요. 자, 제시된 글은 교과서 본문이 아니라 모아 리딩 형태로 학교 프린트물로 제공된 지문이에요. 자, 제목이나 주제를 추론하는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은 주제나 제목은 제시된 지문의 범위를 적절하게 담아내야 한다는 점이에요. 지문의 내용보다 지나치게 넓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좁아서 지문의 일부 내용만을 담아내서도 안 돼요. 자, 보시는 문제의 정답은 1번인데 나머지 오답들도 살펴보면 2번부터 5번까지 런치타임, 로컬 푸드, 필름 페스티벌, 코리안 트래디셔널 하우스 모두 지문에서 한 번씩 언급하여진 단어들이에요. 그러나 지문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으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좁고 일부만을 담아내고 있으므로 오답인 것이에요. 주제나 제목을 추론하는 문제는 고등학교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이 주제나 제목을 추론하는 문제는 일치 불일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단지 지문에서 바르게 일치하게 언급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주제나 제목이 될 수는 없어요. 좀 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제시된 지문의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선택지가 주제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제 추론 또 제목 추론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선다형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점만 말씀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마칠게요. 제발 선택지를 5번까지 좀 끝까지 읽으시길 바래요. 1, 2번에 답이 보인다고 4, 5번을 안 읽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다형 문제는요, 5개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찾는 문제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특히 문제 자체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선택지를 끝까지 읽고 선택지끼리 서로 비교한 후에 말 그대로 가장 적합한 정답을 고르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 중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학교 시험 문제 유형 탑5 중에서 어휘 문제와 영어 선택지 문제에 대해 실제 기출 문제를 확인해가며 살펴보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유형인 영어 의문문 문제, 순수 어법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장 쓰기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